성공 출발 시작 스테이지업 시즌 2 금요일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 2부에서는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로 꾸며드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두 분 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해커스잡의 김태용 쌤과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두 분 다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다시 안녕하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오프닝에서는 저희가 상반기 채용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뭐 시즌은 없다고 하셨으니까 네. 채용 상반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취업 준비생들한테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상반기에서 안 되신 분들, 네. 엄마 나 합격 먹어서 못 하신 분들, 하반기를 노리고 있는 분들이 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해야 되나, 이게 와서 좀 뭐 해야 되나요? 라고 물는 분들한테 우리 태용 쌤께서 먼저 어떤 얘기 해주시는지 그 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잘 모르면 함부로 말씀하지 말지는 먼저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제가 한 번은 인천에서 왔던 학생이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딸 세 가족이 다 같이 오셨어요? 예, 다 같이 아버지가 와서 주도적이신가 보네 보니까.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예, 가족들이 다 서로 이야기도 잘하고 다 하는데 오. 왜 세 사람이 왔는지 저도 좀 당황해서 저도 그건 처음이었거든요. 이제 뭐 아버지도 한 말씀 하시고 어머니도 한 말씀 하시고 그런 가족애가 넘치는 집이야. 그런 집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15년에서 20년 전 얘기예요. 어. 그때 기준으로 말씀하고 계셔서 이제 따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한 게 뭐냐면 왜 따님 얘기가 맞고 부모님들이 잘못 생각하셨는지 그 얘기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딸을 상담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을 상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절대 따님 괴롭히지 마시고요. 따님이 하는 말씀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맞으시니까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결론 내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부모님들께는 좀 힘을 주시는 걸 권하고 싶어요. 간섭을 하지 마시고 잘 모르고 간섭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이 전문용어로 이제 저희가 오지랖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참 이게 그런 거예요. 부모님들은 또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뭐든지 관심 갖고 싶고 품 안의 자식이고 하니까 그런 마음은 너무 이해가 되지만 사실 이게 또 실사구적 측면에서 실용성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자식 입장에서는 또 상처드리면 안 되니까 예. 굉장히 좀 이렇게 잘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찾아가가지고 선생님이 전문가가 얘기하시면 또 부모님이 딱 그다음부터 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차쌤 네. 한 말씀 해주세요. 뭐 부모님에 대한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구직자분들이 계획을 세우는 게 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계획 세우는 것만큼 신나고 즐거운 것도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아침에 시간을 맞아요. 몇 시간 학습하고 꼭 저녁마다 여행 가기 전에 준비하는 그쵸. 것처럼. 그렇죠. 여행 계획 다 세웠지만 계획대로 여행이 진행이 안 되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처럼 네. 본인이 너무 좀 먼 미래에 대한 취업 계획을 세우시기보다는요. 네. 주 단위로, 월 단위로 달성 가능하게 취업 준비의 계획을 세워 나가면서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로 나누어 보는 그런 취업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일정 부분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현장에서 해커스에도 계시기도 하고 태영 쌤도 저 같은 경우도 대학교에 취업 멘토링을 여러 곳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학생분들이 이미 좀 현실과 자기의 취업 합격이라는 이상에 대한 갭이 크니까 더 괴로워하는 경우들이 사실 좀 있거든요. 네. 학원을 결제하고 태영 쌤 만나면 4개월 안에 되겠지. 안 되거든요. 본인 노력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냥 뭔가 이렇게 특정한 것에 기대 가지고 한다거나 학교에 이 멘토링 프로그램 하면 합격시켜 준대. 이게 아니라 본인의 노력이 전제되되 그 노력이 허황된 계획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계획 아래 진행된다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것이고 투데이 잡스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합격도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저희는 두 번째 사연으로 가보겠는데요. 예. 34살이고요. 퇴사 후에 취업 준비 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아이들은 알 수가 없는 네. 그 글자여서 저희가 그냥 두 뭐라고 번째 할까요? 분이라고 할게요. 네, 두 번째 예. 분으로 네,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 전공 학점을 보면은 서울 합의권 법학 전공 3.41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네. 어학 점수 735점입니다. 자격증은 커말 2급, 유통관리사 2급 갖고 있고 경력을 보면 중견기업 구매, 재고관리 3년 9개월을 했습니다. 대외활동 수상 경력은 없고요. 추가 계획, 물류관리사 공부 예정이다 남겨주셨습니다. 중견기업 SCM 직무로 가고 싶고 조언을 보면 중견기업 SCM 관리 쪽으로 재취업을 하고 싶은데 자격증은 유통관리사 이외에 물류관리사 정도만 있으면 될까요? 그리고 취업하려고 하는 직무와 관련 없는 학과를 나왔는데 경력이 있어서
상관이 없을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라면서 남겨주셨습니다. 네, 34살 퇴사 후에 취업 준비를 다시 하고 있는 분이었고요. 우선은 이분의 스펙 먼저 점검을 해볼까요, 차쌤? 예. 글쎄요, 유통관리사 2급 자격이 뭐 이분의 어떤 합격을 좌우한다거나 올드루키로 재취업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매 업무와 재고 관리를 해서 3년 9개월이나 했는데 대체 어떤 업무에 더 많은 비중이라든지 어떤 업무의 근무 기간을 더 오래 하셨는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대부분의 중견기업의 특성상 입출고 관리를 하는 이 재고 관리와 구매 업무를 병행했을 확률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게 메인인지에 따라서 본인께서 경력은 약 4년인데 실제 업무 기간이 채 1년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약간 편식을 했을 수도 있는 그런 업무 처리의 구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가 어떤 업무에 더 특장점이 있는지에 맞게 판단을 해보는 것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물류가 메인인 기업보다는 네. 오히려 유통이나 플랫폼 혹은 소비재 중심의 제조회사의 SCM을 약간 뭐 소위 말하는 전산상의 SCM만 다루는 것이 특정한 기능만 빠르게 익히고 적응한다면 이분의 빠른 취업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히려 물류기업으로의 취업은 면접 전형에서 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예. 태영 쌤 어떻게 보셨어요? 임팩트 있는 스펙은 없지만 경력을 잘 활용한다면 뭐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경력 제가- 요 재고 관리 오래 한 거요? 네. 아니 제가 잘이라고 얘기했죠. 잘하면 잘이 이게 문제인 거죠. 자리 키워드군요. 잘. 네. 사실 입사를 한다 하더라도 진짜 중요한 업무를 바로 배우지는 못해요. 어느 정도 기초적인 걸 쌓는 기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꼭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걸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네. 이걸 어떻게 포장하느냐. 그래서 이 포장을 위해서 필요한 게 직무 분석과 기업 분석이거든요. 아까 차쌤이 말씀하셨던 그런 업종들의 대표적인 기업들 타겟으로 해서 다양한 직무를 분석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이 직무가 너무 많다는 거. 그리고 똑같은 이름인데 이 회사에서 얘기하는 직무하고 이 회사에서 얘기하는 직무가 또 달라요. 그래서 하나라도 좀 이해를 하면 확장을 시킬 수 있는데 이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냥 하나를 가지고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맞는 키를 원하는데 그게 없어요. 저희도 찾고 있어요, 지금도. 알겠습니다. 네. 자, 이분 제가 좀 이건 제 생각인데 이거 학교에다가 서울 하위권 광명상가라에 쓰셨는데 이거 보면서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있을까? 굳이 서울 이렇게- 하위권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이렇게 쓰는 학교는 어. 제가 봤을 땐 단연간의 이런 사연 소개 방송 출연자 확인해 특성상 갑니까? 광운대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법학과 왜냐면 나머지 세 개 학교들은 대부분 본인 학교 이름을 대지 어. 광명상가라는 타이틀은 되지 않죠. 어. 예, 그렇기 때문에 광운대일 확률이 높고요. 이런 심리가 좀 궁금해요. 그냥 글쎄요. 서울 예. 4년제 법학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네. 하위권이라는 말을 쓰며 요거 좀 자기가 다니는 학교인데 그렇지 않아요? 글쎄요. 그럼 이 RH 분께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쪽지를 드려보든지 독지사 카페 좀 등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뭐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본인께서 글쎄요. 취업을 좀 다시금 염두하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자신의 스펙을 객관화하려고 알아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수동적으로 판단을 하고 하위권이라는 내용을 적은 건 아닌가 그래요. 싶은데요. 네. 전체적으로 이분은 이제 장점과 단점이 좀 뚜렷한 분이다 보니까 그런 장단점이. 면에서 네. 좀 내가 아쉽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좀 약간 겸손하게 표현하신 게 아닐까 싶네요. 그래요. 네. 이게 이분이 SCM 직무로 재취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전공이 이제 직무랑 관련 없는 그 법학과이기 때문에요. 그 전공이 다른 게 취업에 좀 보통 생각할 때는 제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채용을 할 때 인사 담당자들이 현업의 그 팀장급한테 채용할 때마다 문의를 할 거거든요. 이번에 그 신입 들어올 친구들은 어떤 기준으로 혹시 염두에 두시는 게 있을까요? 산업공학과 아니면 뽑지 말자. 아니면 비전공자들은 좀 이번엔 제외하자. 지난번 경력자가 비전공자다. 뭐 이런 식의 기준이 만약에 있는데 채용이 들어가면 서류에서 광탈을 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서류에서 뭐 전공이 법학이라서 떨어진다기보다는 그만큼의 기존에 있는 업무 경력과 회사에서 요구하는 업무가 매칭이 된다면 어느 정도 재취업이든 경력이직이든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면접 때 굉장히 챌린지 받을 공산이 큽니다. 네.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이 직무를 택한 거 그러면 회사가 좋아서 택한 걸 텐데 그 회사 더 다니시지 왜 이직을 하려고 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이제 하이라이트 질문이 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좀 효과적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결국 본인의 전공을 살리는 쪽보단 경력을 살리는 쪽의 커리어를 선택했다고 말씀을 하시거나
전공 속 특정 분야가 업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좀 설득을 하시는 그런 작업이 면접 때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큰 걱정보다는 잘 활용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태영 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전공을 버리면 넌 고졸이다. 음. 전공은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집중적으로 배운 게 그건데, 근데 이공계의 경우에는 일부 학과는 아예 직무가 딱 정해져 있어요. 반도체 설계학과 나오면 반도체 설계 지원해야 돼요. 다른 데는 지원 못 해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근데 사무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실 이 기준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인문계면 인문계로서 쌓는 역량도 있고 법대면 법대로서 쌓는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점 아니죠. 보통 이제 학과 정할 때 뭐 취업 잘 되니까 또는 점수 따라서 이렇게 정하지 내가 이 학과에서 정확하게 어떤 역량을 쌓는지를 잘 몰라요. 심지어 졸업하고도. 그러면 이제 찾아보라고 시키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친구 토목학과 학생의 자기소개를 이제 구성을 해주면서 네. 물어봤어요. 너 토목학과에서 어떤 역량을 쌓았니? 뭐 이런 수업 들었고요. 아니 한마디로 뭔데? 잘 모르겠대요.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 그리고 토목학과 소개 글을 일단 찾아봤어요. 전 보통 한 학교 3개 정도 찾거든요. 3개 섞으면 괜찮은 거 나와요. 거기에 토목학과 사전 찾아보면 나오는 설명 요걸 얹으면 야, 이 전공자인데도 그걸 몰라요. 몰라요. 대부분 몰라요. 제가 그렇게 해서 토목학과도 구성해줬고 뭐 아니 화공과도 구성을 해줬는데 저는 공대생이 아니에요. 몰라요. 저도. 그냥 찾아서 붙인 건데도 불구하고 이미 정리가 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스스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안 해본 걸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네. 대학 4년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 업무 중에서 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업무가 별로 없어요. 아까 그렇죠. 뭐 맞아요. 구매 물류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법적 문제가 걸리는데 아무래도 법학과를 전공을 했다고 하면 이 부분의 강점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없다면 학교 안 다닌 거죠, 뭐 그냥. 분명히 그래요,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법학과는 아니, 괜찮을 겁니다. 맞아요. 네. LH님 본인이 학교 다닌 건지 안 다닌 건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 법학과도 분명히 메리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셨고 본인이 하시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전공 소개글 같은 걸 좀 잘 보면은 또 훨씬 더 좋은 어떤 그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네. 태영 쌤 말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분이 여기 조언에 써놓은 걸 보면은 이 SCM 직문을 위해서 물류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지 자격증.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자격이 있으면 좋겠죠. 본인의 지원 의지와 취업에 대한 준비의 과정이 자격 취득이랑 관련이 있을 테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그것 이전에 본인께서 그간 근무하셨던 3년 9개월간의 경력이 그냥 물경력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업무 수행에 어느 정도의 강점을 발견했고 발현했던 시기라는 것도 어필해 주는 게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이분이 그냥 막무가내로 나는 이러한 자격이 있고 난 이 분야가 관심이 있고 이런 설명만으로는 이분을 선뜻 재취업이든 경력이직이든 기업이 픽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점도 어느 정도 들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기존에 대한 경력 기술을 좀 입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고요. 업무가 마냥 이 경력에 해당되는 업무만을 하셨으리라고 보진 않습니다. 업무 외적인 업무들도 팀 내에서 말단에서 해야 되는 그런 자잘한 업무들을 오히려 더 많이 하셨을 수도 있는 중견기업 근무이기 때문에 예. 그 업무들도 놓치지 마시고 해당 업무, 즉 일을 대하는 처리의 관점, 내가 업무를 미루지 않는다라든지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관리, 멀티태스킹 뭐 이런 차원들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신다면 할 이야기거리를 건지는 쪽에 더 포커스를 두는 것도 놓치지 말자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나쁘지 않다. 자격증 취득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태용 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차쌤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학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자격증을 취득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없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단순한 논리인데 내가 이걸 하려면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다른 걸 못 해요. 그럼 이제 계획만 세워요. 자격증 따고 뭐 하고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어떡할 거냐. 또 네. 공백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또 이런 얘기예요. 공백은 어떻게 또 메우냐. 그러면 또 딴 걸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자격증 취득할 시간이 없어.
결론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것부터 잘 활용하자. 뭐 경력이 있으면 경력부터 잘 활용하고 그래도 안 될 때 정말 필요하다면 자격증을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냥 불안감 해소용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죠? 예. 뭐 우리 요리할 때 있는 재료로 최대한 해보고 도저히 맛이 없으면 그 조미료 넣는 것처럼 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직 미온을 쓰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일단 있는 걸로 최대한 네. 해보자 이런 말씀이셨던 것 네. 같습니다. 어쨌든 예. 뭐 이분이 재취업을 하는 거잖아요. 34살 남자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첫 쌤. 네, 만약에 이분이 물류 기업으로 갈 경우에는 물류 대기업들일수록 아무래도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다양한 외부의 ICT 기술을 적용하고 접목하는 업무들까지도 확대해서 이 인재를 고려하고 뽑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어학에 대한 강점을 본의 아니게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기업들은 이제 토익 점수, 뭐 제가 헤드헌터 업무도 조금씩 병행하고 있지만 예. 영어 말하기를 요구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토익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에게는 안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해 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따라서 영어 말하기 점수를 챙겨야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본인이 담당하시게 될 업무에 대한 커리어 플랜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태영쌤 말씀처럼 기업마다 SCM, 범 SCM적인 요소에서 내가 어떤 업무의 기능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좀 살펴볼 필요도 있고요. 전산적인 측면에서도 본인이 특정한 ICT적인 기술과 툴을 잘 다룰 줄 아는 부분들을 익힐지 아니면 현재 진행형인 SCM에 좀 더 깊이 있게 관여할 수 있는지 SCM에 초점을 둘지 물류 기업에 맞는 인재로 초점을 둘지를 따져보는 게 좋고요. 유통기업의 SCM으로 간다고 한다면 왜 하필 다른 산업군도 많은데 굳이 라면 회사까지 가서 SCM을 해야 되고 굳이 왜 온라인 정육 커머스 회사까지 가서 SCM을 해야 되는지의 이유도 회사 지원 동기를 역설적으로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 같이 챙겨주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태용 쌤도 말씀해 주세요. 저도 어학을 강조하고 싶었는데 네. 뭐 말씀 다 하셨으니까 좀 다른 거 강조할게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하루에 8시간 일하거든요. 그런데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 사실 하루에 8시간 정도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관리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듯이 정해진 시간에 준비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듯이 마무리하시면 시간이 확보가 돼요. 그 시간은 절대 언터처블입니다.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딴짓을 할 수도 없고 요 시간을 확보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뭐 자소서 쓰고 기업 분석하고 뭐 하고 그래도 어학 공부할 시간 나요. 네, 솔직히 시간이 안 난다. 예. 거짓말이에요. 예. 시간 관리하는 거, 스케줄 짜는 거 이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아이디 르흐그흐 네. 고하랜드 이중 아. 우리 PD가 그 저기 해독을 했는데 고하랜드라고 오하랜드요? 고하랜드. 고하랜드라고 네. 하는데 아무튼 고하랜드님 오늘 저 상담 두 분의 상담 좀 통해서 더 본인이 어디로 해야 될지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가 마지막 사연 한 7, 8분 남았는데 저희가 좀 만나보겠습니다. 예. 자, 26살 무스펙 조언 부탁드려요. 예. 예, 이분 하늘멍님인데요. 네. 보겠습니다. 학교 인서울 4년제 정보통신전자공학부 3.35점, 어학점수 토익 725, 토스 레벨 6 130점이에요. 네. 자격증은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필기만 했고 커말 1급, 한국사 3급 있고요. 경력사항은 알바는 고객응대, 인턴 X, 대외활동 공모전 X, 수상경력 X, 기타 사항은 IT 학원에서 파이썬과 C 언어, 자바 기초 특강을 이수했다고 합니다. 네. 입사 희망은 공기업 가고 싶은데 NCS NCS. 생각하면 막막해요. 또 이분 또 NCS 두려워하고 계시네요. 네. 직무는 통신 쪽 생각하고 있겠고요. 네. 독취사에서 받고 싶은 조언,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까요? 어디로 취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추천할 만한 계열이 있을까요? 하셨는데 네. 자, 하늘멍님 사연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김태형님께 우리 선생님께 어떻게 보셨는지 아까 NCS 좀 첫 번째 분과 좀 공통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통신 직무만 많이 뽑는 기업은 많지는 않습니다. 뭐 한전 KDN처럼 아예 그쪽으로 특화된 기업이 아닌 이상은 하지만 통신 직무를 안 뽑는 기업도 별로 없어요. 웬만하면 조금씩 다 뽑거든요. 뭐 인국공, 공항공사, 뭐 남동발전, 한수원, 지역난방공사, 코레일처럼 네. 이 통신 쪽 업무가 많을 수밖에 없는 쪽은 어느 정도 규모로 뽑기 때문에 네. 목표 기업을 정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목표 기업 여기도 맞아요. 회사마다 또 기준이 다르거든요. 맞아요. 서류 전형에서 요구하는 기준도 다르고 필기 전형도 조금씩 다르고. 네. 맞아요. 근데 필기 전형은 크게 다를 건 없는 게 통신 직무면 어차피 뭐 기사 공부하고 뭐 전공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통신 직무다 보니까 어쩌면은 이 전자공학과였던가요? 전자공학, 예. 전자공학부. 그러니까 다른 통신 직무 지원자들하고는 좀 다른 공부를 했을 확률이 있다 보니까 전공을 보는 기업의 경우에는 전공 공부에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네. 그거 말고는 뭐 목표 기업이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이분도 이제 뭐 참 어떻게 해야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역시나 첫 번째 얘네들이랑님에 대한 그 우리 김태형 쌤의 말씀처럼 어디를 가야 될지 목표 기업 정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해 네. 주셨고 차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분이 이제 통신이니까 전자통신일 확률이 높겠죠. 전자공학도니까요. 네. 일반적으로 통신 직렬이 전자통신, 전기통신 그리고 ICT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맞아요. 있는데 네. 앞서서 태영 쌤 말씀처럼 이분이 전공 때 어떤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전자통신이라고 한다면 PCB 기판이라든지 아니면 CCTV 이런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된 이런 분야에서의 어떤 본인의 전공 지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난이도 높은 문제를 잘 풀이할 수 있는 필기에 대한 대비들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고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정한 회사들 외에도 한국도로공사라든지 인천항만공사, 뭐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뭐 SH공사 되게 다양한 곳에서 소수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이 갖고 계신 스펙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관들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접근하는 게 좋은데요. 이를테면 지금 이분이 한국사 3급이 있습니다. 아이쿠. 2급이 있으면 1급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래서 공부를 할 의향이 더 있다면 인천항만공사는 본인이 현재 갖고 계신 정보통신 기사만 있어도 지원할 때 우대 가점이 있는 데다가 한국사가 자격이 높으면 좋게 가산점이 우대 가산점이 추가된다고 하니까 인천항만공사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든지 인서울 4년제를 나오셨으니까 SH공사의 정보통신 직렬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텐데 글쎄요. 이분이 과연 준비를 얼마만큼 하셨는지에 따라서 판단은 있겠고 늘 응원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내 알겠습니다. 시간 별로 없다니까요. 우리가 또 종합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시간 좀 있긴 합니다. 네, 이거 네, 네. 진행해 주세요. 예. 그럼 태용 쌤은 어떤 게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기업을 정하고 나면 공고문을 분석하면 내가 서류에서 필요한 게 뭔지 필기에서 필요한 게 뭔지 면접은 좀 뒤로 빼놓고요. 네. 이게 파악이 될 텐데 네. 그러면은 학습 계획을 짜야죠. 시험 시기라는 게 공기업의 경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작년에 상반기 채용 5월에 했으면 올해도 5월에 가깝고 하반기 10월에 했으면 10월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시험 시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나는 준비된 게 없어요. 그럼 이건 패스하고 현실적으로 계획을 짤 수 있는 쪽을 선택을 해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업이 너무 많아요. 물론 사기업보다 적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10개만 목표를 정하라고 해요. 뭐 본인 가고 싶은 거 다 정하라고 해요. 뭐 지역 가점이 됐던 어학 성적이 됐던 뭐든 상관없으니까 10개만 딱 찍어놓고 10개 맞춰서 서류 필기 면접을 준비를 하되 네. 10개는 목표 기업이면서 거점 기업이 될 수 있거든요. 거점 기업이라는 게 여기 준비한 걸 토대로 해서 뻗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근데 거죠. 그거 없이 무작정 다라고 하면 정말 밑도 끝도 없어져 버려서 뭐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되냐? 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변호사 자격 취득하면 서류를 면제해주는 기업들이 꽤 많아요. 네. 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진지하게 끄덕여요. 웃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이게 웃을 상황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현실의 얘기를 해요. 너의 경쟁자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다. 너랑 비슷하고 경력 비슷하고 다 그렇다. 대부분 경험이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과외 프로젝트 뭐 거기서 거기지. 회사 창업을 해봤겠니? 변호사 자격이 있겠니?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실을 좀 자각을 하면은 네. 차라리 이 자기 비하를 덜하는 것 같아요. 뭐다 뻔한데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걸 잘 포장하고 예. 전역을 얼마나 파악하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얘기로 다시 또 귀결이 됩니다.